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우리 학교 그리고 학원 영업 수업 시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략 한 명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 반 정도가 50점 또는 그 이하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3년 그 3년 기간 동안 평균 45분 4번 한 주에 수업을 받습니다. 거기에 학원까지 합치면 아무리 적어도 90분 이외는 하죠. 한 주에.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영어를 공부한 셈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더 심각합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평균 50분에 4번 한 주에 합니다. 고3이 되면 평균 50분을 6번이나 합니다. 그렇다면 학원 영어를 듣는다고 가정하면 90분 이외 최소.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날 없이 영어를 공부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떨까요? 2명 중에 1명이 영포자인 겁니다. 50점 그 이하라는 것은 또는 듣기가 37점인 거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것마저 없었다면 듣기가 쉽습니다. 시점대가 우르르하다는 얘기죠. 자, 저렇게 매일 영어를 공부해도 10점대라면 수능이 정말 그렇게 어려워서 못 풀 정도인가? 그러면서 2010학년도 9월 고3 가장 어렵다는 빈칸에서도 가장 점수 배점이 높았던 어려웠던 문제로 한번 같이 보면서 자, 이렇게 수많은 시간 주중에 쉬는 시간 없이 공부하고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뭘까? 과연 우리 학교와 학원에서 영어 수업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분명 3점짜리의 가장 높은 배점이 되어 있는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The spread of prosperity.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갖고 들어가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 푸는 방법이 얼마나 하찮은 건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만약에 학부모님이 듣고 계시거나 또는 일부 학생들이 그런 수업을 받아본 적 있을 거예요. 자, 빈칸의 가장 큰 힌트는 바로 앞에 있다. 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해석을 한다. 뭐 이런 거 얘기했을 겁니다. 또 앞에 가장 힌트가 있을 것이다. 자, 미안한 얘기지만 앞에 힌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앞에도 힌트가 있고요. 이거 앞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모든 문장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읽고 나서 이걸 읽고 나서 답을 고를 수 있다면 그거는 어휘력이 미칠 정도로 뛰어나거나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PC4 때문이에요. PC4 어항이죠. 여러분이 어항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하면서 막 상상을 해가지고 어항은 바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벌거벗은 형태야 라고 해서 정답을 벌거벗은 형태야 이렇게 네이키드 고른다면 그 학생은 뛰어난 어휘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학생인 거죠. 이걸 유추할 수 있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피시볼 갖고. 그러므로 아닌 거예요. 물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spread of prosperity, the single family home, the invention of television computers.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컴마 보시면 컴마 and라고 배웠잖아요. 연결될 때. 어때요? and 안 쓰고도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어거든요. 보이십니까? 그러면 prosperity, single family home, invention of television computer 이게 컴마로 돼 있고 이게 컴마 and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규칙이 깨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Have made it possible for us to live private lives unimaginable to previous generations. We no longer live in close quarters with our neighbors. We can move about without crowding into the buses or trains. 단어가 어려운 거 몇 개 없죠? We do not have to go to theaters or share our taste with our neighbors.
However, the same technologies that help separate us from the crowds also make it possible to monitor and record our behaviors. Although fewer people have intimate knowledge about libraries, many people, mostly unknown to us, know something about us. The very technology that was supposed to free us from mass society has turned out to be as much as feasible as information highway. In modern society, we have discovered that. 그래서 인포메이션 하이웨이, 정보의 고속화, 뭐 이런 단어 몰라도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어때요? 몇 개, 한두 개 빼놓고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자, 먼저 prosperity, 번영, 부가 퍼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싱글 패밀리 가족.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의 발명.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private life, 개인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전 제너레이션 세대에게는 우린 더 이상 가까운 지역에 우리의 이웃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동할 수 있어요. 크라우드, 뭐 무리를 지어서 붐비면서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하지 않고도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극장에 갈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의 취향을 이웃과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같은 기술이 우리를 separate, 분리시켜 줬어요. 바로 군중으로부터. 근데 또한 그것이 뭘 가능하게 했냐면 모니터하고 우리의 행동을 기록하는 걸, 레코드하는 걸 가능하게 했어요. 비록 사람들이 점점 더 인터밋, 친밀한, 그렇죠? 친구 같은 이런 말이야. 친밀한 서로 알고 있는 관계, 우리의 설명을 해서 사적인 것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적어지긴 하지만 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관해서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 기술이 supposed to be 뭐라고 생각됐던 우리를 프리하게 만들었던 mass society 대중사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던 이 기술이 바로 뭐로 turn out 드러났다? as 아시죠? 뭐만큼? 거의 어항이야. 이런 거죠. 정보의 고속화만큼이나 어항과 같아. 어항이라는 거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대 사회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했을까? 어항을 몰았다 하더라도 위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뭔가 다 보이는 상태가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보자고요. 1번 People cannot use public transportation because of crowding. 자,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붐비지 않고는 이거 아닌 거 분명 아시죠? 왜 나왔으니까요. Technology makes us independent from natural environment. 자, 기술은 우리를 독립시켜 줬습니다. 자연의 환경으로부터. 자,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독립된 건 맞아요. 사람으로부터. 그러나 그게 단점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졌습니다. Spread prosperity. 부가 퍼져나가는 거, 번영이 퍼져나가는 거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이런 말 없었어요. Cooperate, 협력한다. With people,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잘못된 결과를 이끈다. 아닌 거 아시겠죠? 나오지도 않았고 이 내용. 누가 봐도 다 아니기 때문에 소거해보면 얘밖에 없어요.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흔히 또한 네이키드 상태, 남한테 다 벌거벗긴 상태를 의미한다. 5번이 정답인 거죠. 어때요?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고 답을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과연 우리 수능이라는 게 어려운 것인가?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2명 중에 1명이 포기할 정도, 연포자가 될 정도의 그런 문제인가? 듣기마저 없었다면 거의 10점대, 20점대가 2분의 1 학생이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우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날 없이 영어를 공부한 셈이에요. 수업 시간이 말해주고 있죠. 학원까지 합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3년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영어를 공부한 셈입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학교의 영어 수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학원의 영어 수업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이 두 개가 합쳐져도 결과는 0포자일까요? 2분의 1 학생이 거의. 학교에서는 혹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된다는 게 그냥 문법 교육과 단어 암기에 학생들을 영어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닌가? 이거를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학원 가서 또 문법과 단어 암기로 또 영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문법과 단어 암기의 이 학교 교육과 학원 교육은 학생을 위한 교육인가? 그러면 학원 강사나 선생님을 위한 수업인가? 학원 강사나 선생님이 가장 강의하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문법이에요. 문법을 모르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거든요. 또한 문법을 알면 독해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 또한 선생님들도 알 거예요. 학생을 위한 수업이 아닌 학원 강사 자신과 선생님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을 그냥 지식자랑이라 해야 되겠죠? 그냥 자신이 배웠던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매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독해는 계속 새로운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독해를 강의하려고 한다면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법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던 거 그냥 읽어 먹으면 돼요. 단어 암기요? 암기할 필요 없죠, 선생님이. 그냥 시키면 되는 겁니다. 결국 문법은 강사가 가장 강의하기 쉽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강의이며 단어 암기는 선생님이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심부름 시키듯이 시키면 그만이니까 결국에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위한 수업이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위한 수업은 아니다.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확실히 알 수 있죠.